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칼로리의 이지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건강한 식단 관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세미칼로리의 사용자들은 먹은 음식을 앱에 기록할 수 있고 개나 맞춤 음식을 추천받으며 영양소 비율에 맞춰 식사하고 있는지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앱들이 있지만 음식 사진을 찍어서 편하게 식사를 기록할 수 있고 사용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음식 추천을 제공하는 기능이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합니다. 앱은 AI 서버 및 메인 서버에서 REST API로 기능을 제공받습니다. 기능 데모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직접 앱을 설치하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입니다. 홈에서 사용자가 기록한 식사를 확인하고 각각 영양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통해 직접 식사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돈가스 사진입니다. 이 돈가스 사진을 선택해서 앱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식사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돈가스라고 잘 인식이 되었으며 섭취량과 만족도를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고 식사 일시도 식사를 한 시간을 맞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저장하면 홈에서 식사 기록에도 반영이 잘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간 통계와 월간 통계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잘 맞춰 식사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 탭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몸무게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예상 몸무게 변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시 알람 음식 추천입니다. 사용자는 알림을 끄거나 켤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각 언제 알림을 받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람을 수신할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상단바에 햄버거 스테이크라는 음식 추천이 잘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수신한 알람은 이렇게 알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하루 3번 알람 받는 것 외에도 실시간으로 언제나 원할 때마다 음식 추천 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에서는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 활동량, 그리고 목표를 수정할 수 있으며 기간을 설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영양소 섭취량을 계산해 줍니다. 선호 음식과 비선호 음식도 입력받아서 음식 추천에 제공합니다. 또한 FAQ 기능을 통해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개발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 사진 인식입니다. 지난번 발표에서 이런 스레숄드 값을 조정하여 최적의 값을 찾는 것을 추후 과제로 했었는데 이번 테스트를 통해 스레숄드 최적의 값을 찾아서 정확도를 약 58%에서 70%로 달성하여 우측에 보시는 영상처럼 직접 찍은 사진도 잘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객체의 인식률과 객체의 인식의 정답률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 0.3에서 0.1로 최적의 스레숄드 값을 찾아 조정하였습니다. 음식 추천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알고리즘 수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영역의 필터링 프로세스와 노란색 영역의 가중치 증가 프로세스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추천 후보 음식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음식 추천은 DB에 1359개의 음식이 저장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보시면 사용자가 최근 3일 동안 식사한 음식은 추천될 확률을 감소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천 결과의 다양성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음식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정말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졸업 전시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는 것과 같이 응답자의 69.9%, 46명 중 32명이 추천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음식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성적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에 대한 비교구는 랜덤하게 음식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영양소 정보만 고려하는 추천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음식 선호 정보와 비선호 정보만 반영하는 음식 추천 앱 미식큐입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음식 추천에 필요한 프로필 정보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각 비교군의 추천 결과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여 추천 결과가 마음에 드는 순위를 제공받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예시처럼 사용자한테는 A에서 D로 각 추천 결과를 제공하며 만족도에 따라 순위를 부여합니다. 설문조사는 총 9명의 사용자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평가 결과마다 1등에게 3점, 2등에게 2점, 3등에게 1점을 부여하여 이를 누적해 점수를 집계합니다. 그 결과 저희 앱의 알고리즘인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용자의 음식 선호 정보와 비선호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칼로리와 영양소 섭취량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입니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사용자가 추천 결과대로 식사했을 때의 칼로리 및 영양소 섭취량이 실제 권장 섭취량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비교했습니다. 비교군은 정성적 평가와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용자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용자 각각 1명입니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의 하루 권장 칼로리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스 베네딕트 방정식, 활동량, 목표 기간 및 목표 몸무게 등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 비교군의 추천 결과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마다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1번에서 계산한 권장 섭취량과 비교합니다. 즉, 권장 섭취량과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사용자의 식단 관리 목표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프이며 검은색 점선은 하루 동안의 권장 섭취량이므로 검은색 점선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섭취한 양은 각각 주황, 초록,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누적하여 집계했습니다.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의 경우 권장 섭취량은 저희 알고리즘이 가장 잘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아래 지방 그래프의 경우 저희 알고리즘이 권장 섭취량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끼 식사에서 이상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은 5대 3대 2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칼로리에서 지방이 20%를 차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각 그래프는 지방을 초록색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는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저희 알고리즘이 이상적인 비율인 20%에 가장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우리 알고리즘이 다른 비교군보다 권장 섭취량 또 탄단지 비율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앱의 차별점이었던 음식 사진 인식 테스트와 음식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 인식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저희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식단 관리 목표 달성에 도움을 많이 주고 개인 맞춤 식단 추천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계획입니다. 기능 개발과 iOS 배포는 마무리되었고 안드로이드 배포와 리팩토링을 진행 중입니다. 세미칼로리 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기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식사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